집중! 오늘은 이거 하나만은 꼭 건져 가셔야 됩니다. 요즘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핫합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 잠실 주공 5단지라든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수많은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 중에서 진짜 시장이 반응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재건축 문턱을 넘어서 단지들의 단 하나의 공통점, 근거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많은 데이터를 꺼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통계를 보면 구독하신 분들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구독을 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 흐름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구독과 함께 바로 보시죠. 자, 서울의 재건축 시장은 서울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가격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서울의 부동산 흐름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데 1차적인 흐름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2차적인 흐름이 강남 주변의 재건축 아파트, 3차적인 흐름은 강남 아파트, 그 다음에 4차적인 흐름이 인접지역의 서울의 아파트,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만큼 강남 아파트에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핫했고 핫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건축에 대한 통과 단지가 벌써 작년 대비 2배가 넘었습니다. 통과만 된다라고 하면 가격은 뭐 5% 이상 바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먼저 정책의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요 30년 만에 재건축을 정비했어요. 재건축의 순서라든가 정책 방향성을 정비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구조적인 안전진단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녹물이 나오거나 바퀴벌레가 나오거나 벽이 쩍쩍 갈라지거나 했어도 내가 크게 안전에 염려가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부시고 새로 지는 게 사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이유만으로 안전진단에서 통과가 안 됐죠. 계속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런 구조적 안전진단에서 이제는 사업성으로 변경이 됩니다. 사업성으로 변경이 된다는 건 뭐냐면, 사전에 사전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사업 절차대로 따져봐서 수익성이 극대화되고 주택 공급의 공공성에 기여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재건축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안전진단에서 통과가 안 됐던 재건축 단지들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전진단을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을 변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안전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평가 항목이 있는데 9개에서 15개로 항목을 세분화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항목이 늘어나면 불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진단에서만큼은 항목을 세부적으로 쪼개놔야 정확한 안전진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항목을 늘린 거는 재건축에 대한 단지들에 대해서는 신의 한 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절차가 까다롭고 요건 또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동의율을 굉장히 좀 완화를 했다. 동의율도요 2분의 1, 그러니까 50% 이상의 동의율을 요구를 했는데 3분의 1로 완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면적도 70%만 충족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안전진단이 통과돼야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수익성이 나오면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나중에 진단을 받는 구조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이 있죠. 대치동 음마, 잠실 주공 5단지, 목동 6단지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진단을 통과한 단지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다 용적률이 남아있어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단지들입니다. 입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인근 신축과의 가격 차이가 좀 벌어지는 지역.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노후도가 아니라 사업성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성이 되면 뭐가 된다? 바로 돈이 된다. 그런 돈이 되는 구조로 재건축이 시대가 바뀌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십니까? 재건축의 통과는요, 단순히 그냥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바로 시장에 불을 붙이는 신호탄, 빵 하고 터지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요, 통과 후 3개월 이내에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건축 안 돼도 다 올라. 하지만 평균 상승 대비 재건축이 통과한 뒤에 상승률을 보면요, 3개월 내에 바로 음마아파트는 6%가 넘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잠실주공 5단지는 5.8% 올랐어요. 그리고 목동 6단지도 5% 이상 상승을 하는 거죠. 3개월 내에 이렇게 상승했다는 거는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신청했다가 떨어지는 단지도 있겠죠, 분명히. 이 사업성이 만약에 통과가 못 되고 탈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지역에 만약에 내가 투자를 했다, 치명적인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재신청은 무조건 2년 동안 못 해요. 그만큼 사업이 지연이 되겠죠. 그리고 탈락하는 순간 거래량은 70% 이상 감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항상 조심해서 염려해서 들어가셔야 된다. 항상 살펴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재건축이 통과가 미끄러진다면 그냥 2년 묶여두는 게 아니라 기회의 상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의 문턱을 넘어간 단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용적률이 아직 남아있고 입지가 굉장히 우수하게 받쳐주고 인근의 신축 대비 평균적으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재건축이 될 확률이 높다. 바로 이런 단지들이 시장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는 정답이 나와 있죠. 안전진단 통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재건축은. 얼마나 빨리 사업성이 높게 평가가 되느냐가 재건축의 성패를 가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부동산 투자의 시작을 설계하는 부동산 채널 이충민의 부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